안녕하세요. 모기지 브로커 제일입니다. 자, 오늘은 1금융, 2금융, 3금융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1금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1금융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메이저 은행들, 뭐 TD뱅크, 뭐 스코샤뱅크, 뭐 HSBC, 뭐 BMO, CIBC 이런 쪽을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1금융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모기지 브로커들이 접근할 수 있는 1금융권들이 또 있습니다. 네. 뭐 크레딧 유니언까지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RFA, CMLS, RMG, First National, MCAP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규제를 굉장히 극심하게 많이 받는 그러한 이제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운 페이먼트를 20% 이하로 하시는 경우에 최대 사용 기간이 25년까지밖에 안 된다. 1금융으로밖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금융에서도 20% 이상이 있으시면 30년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 1금융 같은 경우는 다운 페이먼트가 20% 이하 그리고 20% 이상 그리고 모기지 나오는 이 기준이 굉장히 스탠다드한 이 기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금융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1금융과 2금융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수수료가 들어간다. 이제 렌더 피가 들어가고 물론 파일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가 들어가고 그리고 모기지 브로커 비용도 따로 추가가 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1금융과 2금융에 대해서 크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자율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뭐 0.3%에서 뭐 0.5% 통상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까지 차이 날 수가 있고 만약에 본인의 크레딧 점수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뭐 1% 정도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1금융하고 2금융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많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금융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2금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같이 모기지 브로커 같이 이제 비즈니스 오너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금융권이 절세하는데 훨씬 유리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차이점 알아보았는데 2금융이든 3금융이든 진행하시려고 하시면은 최소 다운 페이먼트가 20% 이상은 있으셔야지 진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금융과 3금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금융 같은 경우도 기간이 있고 3금융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따로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1금융하고 2금융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은행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이런 이제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3금융권에서는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금융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꽤나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3금융을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브로커분들이 본인이 비즈니스 하는 거에 있어서 철학도 있고 본인이 원하시는 이제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돈만 있다고 해서 3금융으로 진행을 도와드리지는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3금융이라는 거는 사실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높고 1금융과 2금융으로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자율이 뭐 10%,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치고 나올 게 아니면은 저는 절대로 3금융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본인이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1금융과 2금융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부동산을 구매하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치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레노베이션 하고 나서 뭐 플립을 한다고 했을 때 3금융권에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특수한 상황에서 만약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3금융을 이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게 툴이고 오히려 절세나 이런 거를 봤을 때 3금융이 훨씬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내가 정말 3금융을 꼭 써야 되는 이제 이유가 없다면 저는 3금융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3금융으로 가는 거는 치고 빠져나가려고 가는 이유가 가장 커요.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뭐 9개월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자금이 융통이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이 3금융을 돈을 빌려와서 급한 불을 끄고 2금융이나 1금융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엑시 스트래터지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만 제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타리오나 BC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뭐냐면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새 집을 이제 지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 가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모기지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그 당시에 분양받을 때는 인컴이 좋아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서 똑같은 인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빌더한테 뭐 20만 불, 30만 불 디파짓을 줬으면 이 20만 불, 30만 불을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만 불이든 2만 불이든 어떻게든 3금융한테 줘서 수수료를 주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통상적으로는 3금융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지는 않습니다. 3금융은 우리가 최후의 탈출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금융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 썼다가 정말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저를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설득이 되고 제 클라이언트가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내가 자금을 유통해서 이제 3금융에 빌린 돈을 모두 다 갚아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나 혹은 리파이낸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오케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1금융이 더 좋고 2금융이 더 나쁘고 3금융이 더 나쁘고 2금융, 3금융은 무서워서 못 쓰겠다. 2금융, 3금융은 나쁜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청소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뭐 먼지털이가 있을 수도 있고 청소기가 있을 수도 있고 빗자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양한 이런 도구들을 두고 나서 어떤 거를 이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지 이제 이러한 툴을 가지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1금융에서는 이 정도 금액까지 나오신다. 그리고 2금융에서는 이 정도 금액까지 나오실 수 있어요. 그쵸?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버짓은 1금융에 맞춰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금융이 더 좋은 것이고 2금융은 나쁜 것이고 3금융은 더 나쁜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여러 가지 옵션에서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 툴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2금융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